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매주 화요일은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하는 날인데요. 김태성 전문가 화상으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기다렸어요, 전문가님.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역시나 김태성 전문가가 나오시는 날이라서 예전처럼 시장이 환호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켰는데요.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출연하시기를 기다리셨던 분들 노란톡방에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신은성님이 은성님 3부도 힘내요 라고 하셨네요. 네, 3부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하니까요. 그래도 여신은성님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주리니님이 종목 상담 2가지 종목을 남겨주셨는데요. 비중까지도 이번에 다시 남겨주셨네요. 저희가 순서대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내가자님이 새롭게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내가자님.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고요. 그거에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이라든지 편하게 질문 주시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간이니까요. 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위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김태정 님도 새롭게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끝까지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삼성 무슨 일이고 님이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83,100원에 매수하셨고 50%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손실권에 좀 계시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이슈 토크 때도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또 위를 올려볼게요. 어떤 내용들이 또 올라와 있을지 사샨님이 새롭게 또 입장을 해주셨고요. 삼성 SDI 뭐 손일인고 님이 삼성 SDI 오늘 많이 빠졌네요. 어제 샀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사자마자 다음날 빠지면 굉장히 속상한데 이 종목도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 매수가랑 보유 비중까지도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자세하게 더욱더 대응 전략을 우리 김태정 전문가가 세워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보유 종목 그리고 단가까지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삼성 무슨 일이고 님이 오늘 삼성 불났나요? 불난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라고까지 이렇게 글 남겨주셨어요. 이분 조금 전에 매수가까지 남겨주신 거 보니까 지금 손실권에 계신데 오늘 그래도 불난 거는 맞죠? 그래서 굉장히 다행이신 거 좀 위안이 되셨었나 봐요. 근데 삼성만 하니까 오늘 반면에 이렇게 삼성 SDI는 불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종목명까지 자세하게 뒤에 전자라고 붙여주시길 바랄게요. 예민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 순간에 양양무님이랑 주린방님은 나가셨네요. 안타깝습니다. 양양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님이 안녕하세요. 방송 보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3부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할 시간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비밀번호는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주시강 한 줄평 코너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우리 김태성 전문가는 내일 되어봐야 안다라는 말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왜 이런 한 줄평을 주셨을까요? 일단은 뭐 시장 반등 구간이 어제 오늘 이어졌죠. 일단 뭐 이틀 동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월요일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8거래일 동안 혹은 2021년도 들어와서 가장 깊고 가장 오랫동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하고자 하는 투자 심리가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저가 매수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노리고 들어오는 투자 심리가 살아 나와야지만 충분히 우리가 조정이 나오기 전 가격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코스닥 관련해서도 뭐 여전히 이 시장의 수급이 강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 혹은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 오늘 샀다 그래서 내일 매도하고 또 오늘 매도했다 그래서 내일 매수하고 이렇게 뭐 변동성이 큰 주체이긴 한데 일단은 하루하루 더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오늘까지는 지수적 반등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가 우선은 나왔고 문제는 이제 내일이죠. 내일 얼마만큼 쉬어갈 것이냐. 저는 내일 추가적인 상승보다 조금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조정의 폭이 조금 짧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깊을 것이냐 이게 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조정의 폭이 얕다면 추가적으로 저는 목요일, 금요일 날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우리나라 시장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오늘 흐름을 가지고 이번 주 좋습니다. 이번 주 올라갈 것 같아요. 이번 주 뭐가 좋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내일 시장은 그냥 심플하게 내일 돼봐야 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내일 방향성을 봐야 이번 8월 달의 마지막까지 흐름을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어제와 오늘은 우선은 단기적인 반발세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오늘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인지 여부를 한번 내일 시장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태성 전문가가 개인적으로는 내일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조정이 약할 때는 주 후반에 오히려 큰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오늘장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장 이슈됐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쭤보는 시간인데요. 노란톡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왔던 여러분들의 고민들 위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 2부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삼성전자 오늘 오랜만에 또 빨간불을 켰죠. 어제 오늘 그래도 빨간불을 켰는데요. 오늘은 또 3%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삼성전자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바닥을 찍은 거라도 봐도 될까요? 삼성전자의 바닥과 고점을 논하는 것은 저는 크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이 이탈하면 무조건 산다. 그리고 사서 10만 원이 넘어갈 때까지 보유한다. 이렇게 일반적인 전략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뭐 물론 그렇게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뭐 나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한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 뭐 단순히 이제 기업적인 부분보다도 우리나라 전체 지수에 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삼성전자를 사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냥 얼마 이하의 뭐 어느 정도 가격의 그러한 전략보다는 비중을 조절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사더라도 저는 비중을 조절해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서 뭐 접근을 한다면 지금 가격도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제가 메리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이제 바닥 72,500원 이탈되지 않았으니까 바로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러한 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단기적으로는 뭐 물론 오늘 많이 올라왔고 내일 미국이 오늘 이제 저녁에 열리는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증시가 더 올라가서 마무리가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올라가겠지만 미국도 이제 최고점에서 여전히 뭐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갈 때 삼성전자도 저는 충분히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번에 바닥을 잡았으니 뭐 무조건 올라간다. 그리고 내일 조정이 나오면 또 매도를 해야 된다. 내일 또 밀리게 되면 삼성전자 더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고민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기업들이라면 당연히 지금 가격에 사야 되나 아니면 실적을 고려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기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 매수를 해서 정말로 6개월 혹은 1년 이상을 가져갈 수 있을지 가져갈 수 있으시다면 매수를 하고 하루 이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하루 이틀 뭐 며칠 동안의 움직임을 가지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라면 삼성전자를 저는 애초에 매수를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은 삼성전자 외에도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삼성전자는 뭐 지금 위치가 바닥이었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 바람도 있어요. 네, 개인적 바람도 있고 수급적으로도 충분히 뭐 지금 가격 이하로 내려오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밀려서 7만 원 내려오면 나도 너도 쟤도 삼성전자 산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죠. 이거는 비단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닐 거예요. 외국인도 기관도 아마 그러한 가격대의 조정은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기다리는 조정은 절대 오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면서 뭐 어느 가격대 이하로 내려오면 사겠다라기보다는 지금부터 비중을 좀 나눠서 매집을 해나가는 방식을 하시는 것이 삼성전자에게는 더 좋은 투자의 방법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노란톡방에서 왕대방님이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목적으로는 지금 사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대신에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요. 꼭 한 번에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로 진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도 방금 전에 남겨주셨거든요. 연관성이 있으니까 좀 짧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삼성 무슨 일이고 님이 삼성전자를 83,100원에 50% 들어가셨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어떻게 일단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비중 50%를 매수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좀 기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83,000원 지금 현재 75,600원 가격이 비싸고 가격이 낮고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격대 진짜로 막 9만 원 이상, 9만 5천 원 그것만 아니라면 아마 거의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비슷한 가격대일 거예요. 비슷한 가격대인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정말 재밌게 매매를 하셨을 그러한 상황이나 지금은 좀 다르죠. 지수를 회복해서 삼성전자가 지수에 앞서서 움직인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뒤늦게 따라 올라온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그때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처럼 좋은 변동성 혹은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보기에는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아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83,000원 가격대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여 계신 회원님이
기간적으로 봤을 때 6개월, 1년 그 이상 가지고 가실 수 있다면 저는 그냥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러기가 어렵다면 지금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하는 게 더 맞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보유자님의 매수가는 지금 크게 문제가 없지만 역시 삼성전자가 국민 주식인 만큼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고 가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 종목 다음 종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꾹님이 아까 전에 HLB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HLB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죠. 나노젠의 예방 효과가 화이자보다 뛰어난 96.5%를 기록했다라는 발표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HLB 어떻게 보셨을까요? HLB는 HLB를 포함해서 일단은 제약바이오는 충분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HLB는 나노코박스 효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노코백스, 나노젠이죠. 이제 나노젠 같은 경우에는 이 베트남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 백신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이자, 모더나 관련주들이 보여줬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HLB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한두 차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델타 변이 이후에 처음 나온 백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더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 이전에 일단 백신인데, 시기적으로 지금 나오는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델타 변이 이후에 나온 백신이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델타 변이에 더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시기적으로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기존에 나와 있던 백신보다 지금 이 제품이 델타 변이에 더 효과가 있겠다라고 받아들이는 모양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LB를 비롯해서 제약바이오주들 모두 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특히나 HLB 같은 경우에는 나노코박스가 델타 변이 이후에 나온 백신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이슈 종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이슈 종목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죠. 어제부터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흥행 기대감에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이거래일째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녹스 첨단 소재가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님은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이 폴더블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폴더블폰의 가장 큰 단점이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다. 그죠? 첫 번째 모델도 두 번째 모델도 폴더블폰 되게 새롭고 신기한데 한 대에 저 정도 가격이나 해? 라고 생각했었던 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일단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일단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상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거를 공격적으로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단 첫 번째 모델이니까 나는 기다렸다가 조금 더 단점이 보완된 제품이 나오면 그때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폴더블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얼리 어답터 분들을 제외한 많은 이 소비자분들이 전자보다는 후자를 좀 택했던 저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번보다는 당연히 2번이 조금 더 흥행을 조금 한 상황. 그리고 1번, 2번보다는 지금 3번, 지금 이 2번에 나오는 Z 플립 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흥행을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전 모델 대비 이미 예약 대기자 수가 10배 이상 지금 접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흥행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단점 가격을 이야기했는데 삼성전자가 가격을 낮췄어요. 상식적으로 제품이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기존 제품이 가격이 낮아지고 새로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1, 2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는데 시리즈의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다른 회사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가져가려는 전략이 내포되어 있는 가격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폴더블 폰의 가장 큰 단점, 이렇게 가로로 접히든 세로로 접히든 그 접히는 부분에 대한 이질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물론 제가 이제 직접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실사 제품을 옆에서 가깝게 본 사람으로서 저의 객관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1 제품도 2 제품도 지금 3 제품도 모두 본 상황인데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1도 2도 뭐 안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질감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많이 개선된 것도 있겠지만 아마 우리가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좀 익숙해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소비자분들, 처음에 이제 폴더블 폰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 찝찝함이 비싼 가격과 접히는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일단 가격이 낮춰지면서 많은 소비자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그리고 그 접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된 상황 그리고 외관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모바일이 아닌 그냥 가전제품이라는 인식이 맞아요.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프리미엄 라인업들 보면 비스포크 라인업 혹은 LG 오브제 라인업 해가지고 굉장히 색감들을 잘 입혀서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그러한 색감들을 폴더블 폰에 지금 현재 적용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모바일을 좀 넘어서 이 백색 가전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지금 폴더블 3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충분히 흥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 KH 바텍은 돌아가면서 충분히 순환매가 날 수 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지금 이미 시세가 낮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폴더블 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제 말에 공감을 가시거나 아니면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KH 바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시세가 날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게 더 좋지 않나. 그 전략을 제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문가님 말씀처럼 높은 가격을 비롯해서 이런 많은 단점들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흥행 기대감이 높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종목 관련해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오늘 좀 조정을 받았던 KH 바텍이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설명해 주시면서 유망한 종목까지도 소개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법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이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장 이슈 종목들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FDA가 화이자의 백신을 그동안은 긴급 사용 승인을 냈었던 건데요. 정식으로 승인했다는 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관련주들, 특히나 오늘은 제주 반도체가 가장 수혜를 입었던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관련주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아침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네. 사실 오늘 노란통 메신저를 보시면 장 전부터 이 관련주들의 그 종목 리스트를 좀 올려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올려놨던 이유가 의미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식 승인이 오늘 이제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장 초반부터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미 아시다시피 모더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온 제품이 아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갭상승 이후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노란통 메신저에 올려드린 관심 종목 리스트였는데요.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지금 윗꼬리가 달렸다고 하죠. 윗꼬리가 달리면서 내려온 상황인데 화이자 모더나 관련주들은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왜 방송을 시청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란톡 메신저에서 저하고 소통을 하는 게 더 중요한지도 이것을 보시면 아마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MC님이 계속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방송 1시간 동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못 드리는 것들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노란톡 메신저에서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노란톡 메신저에 꼭 한번 들어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이자 관련주들은 이제 재료 소멸 이슈로 어느 정도 매도할 때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전에 이런 이슈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이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실시간으로 톡방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저희 방송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이니까요. 톡방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날님이 본방 사수 중이라고 오늘 방송 전부터 방송 시간 언제인지 김태성 전문가와 몇 시에 나오는지 이렇게 여쭤보시다가 지금 방방 사수 중이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봄날님. 아나운서님, 이뻐요님이 저도 고민 많은 종목이었는데 정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라고 김태성 전문가에게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또 삼성 무슨 일이고 님도 아까 전에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고민이시다,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양양문 님이 안녕하세요. 저도 방송 보고 들어왔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끝까지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노란톡방에 남아 계시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전에도 이런 주요 이슈들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주시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기래 님이 두산중공업 매매가라고 남겨주셨는데 매매 가능하냐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혹시 매매가를 적으시다가 지금 아직 다 못 적으신 걸까요? 두산중공업 두술라죠. 네, 혹시 보유하고 계시다면 매수가랑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시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순간에 두 분이나 들어오셨습니다. 구루미님이랑 꿈은 이루어진다님 두 분 다 반갑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올려주신 종목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순서대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첫 번째 고민 종목은 꾹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인콘이고요. 매수가는 2,57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인콘은 7%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2,260원에 장을 마감 지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인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뭐 다수의 종목들이 흐름이 비슷해요. 네, 지난 2주 동안 그냥 확 밀어냈고 어제 오늘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비교가 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제가 뭐라 그랬죠? 오늘보다 내일. 그러니까 내일을 예측하는 거는 크게 지금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예측한다고 해서 내일 그대로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내일은요, 그 어느 때보다 라이브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만약에 인콘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올라오지 못하고 내려와서 2,100원이라는 가격대가 다시 이탈이 되면 그때는 2,000원까지도 저는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1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보유를 하면서 회복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매수가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2,1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는 게 훨씬 더 지금은 더 유리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고민 종목 인콘에 대해서는 내일
2,100원을 이탈 시에는 조금 정리를 하자라는 손절 라인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지금 대호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코스모화학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코스모화학 원래는 우리 김태선 전문가가 방송 중에 굉장히 제시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제시하신 다음에 굉장히 시세를 크게 냈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지금- 대답해 주실까요?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죠. 네. 이미 그러니까 많은 늦었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올라가기 전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매수를 하고 바로 움직이질 않으면 올라가지도 않는데 이거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다가 매도를 하면 그 종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종목이 좋은 걸 알아요. 하지만 한번 시세가 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정이 오겠지 하다가 조정이 오지 않고 올라가면 그때 되면 마음이 또 바뀝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지금 안 사면 또 나만 놓고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럴 때 물리거든요. 지금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그런 심리 상태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치는 신규 매수라기보다는요.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 기다리는 게 좋아요. 차라리 더 기다렸다가 17,000원 부근에 내려오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라면 다시 22,000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매수를 하는 전략이 훨씬 더 지금은 좋지 않을까. 지금 위치에서의 저는 매수는 절대 아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 시세를 역시나 많이 낸 만큼 지금 따라 들어가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오히려 더 상승을 했을 때 22,000원 부근에서는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고민 종목은요. 주린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평단가는 96만 2천 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라면 저는 더 보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냥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면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고 실적이 좋고 또 모더나 관련해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또 CMO 뭐 이런 것들이 향후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다수의 흐름들이 이미 녹아든 차트입니다. 그래서 갈 때 가더라도 오늘의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이라서요. 조정이 며칠 더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저는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장기적으로 갖고 계시다면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트레이딩 상으로는 조금 매도하고 빠져나오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이라고 꼭 입력하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이고요. 매수가는 46,7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진원생명과학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매도를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가격에서 그냥 바로 매도를 하기보다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축소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종목들 만약에 진원생명과학이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해서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본업, 희귀병 유전자 치료제나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더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불과 1년 반 사이에 주가가 5,000원이었었는데 이미 막 55,000원까지도 갔었고 그리고 이제 36,0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이라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한참 좋았을 때의 가격까지는 더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나 해서 올라올 때마다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좀 속상하시겠지만 매도 의견을 일단 전반적으로는 주셨고요. 너무 속이 상하시다 하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을 이용해서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 HK 이노엔이고요. 매수가는 6만 원, 비중 크시네요. 6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HK 이노엔은 어떻게 보실까요? HK 이노엔 아마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네, 많이 일단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신규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상장한 이 첫날의 시초 가격이 이탈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탈이 되면 당연히 밀림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노에는 저는 우선은 손절매를 해야 되는 게 맞다. 나중에 이 종목을 복수를 하려면요. 67,5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매수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나 HK 이노엔을 비롯해서 신규 상장주들은 상장 첫날의 시초가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노란톡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 큐라클이고요. 매수가는 56,100원, 비중은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큐라클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6% 조정을 받으면서 45,400원에 장을 마감 지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당뇨 항반 부종 치료제 기술 수출을 한 기업이긴 해요. 기대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서 저는 내일 보는 게 좋지 않나? 일단 손절 가격을 4만 원이라는 가격을 제시 드리는데 4만 원 가격이 뭐냐면요. 일단 시초 가격 이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 이제 가장 높은 가격대였던 게 4만 원인데 4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돌파가 되면서 쭉 시세가 나온 상황인데 만약에 4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이제 상식적인 그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물려 있는 종목들,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모두 손실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투매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저는 4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선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이라는 손절 라인을 정해드렸으니까요. 이 기준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고민 종목은 삼성 SDI고요. 매수가는 79만 8천 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자님이 오늘 많이 빠졌네요. 어제 샀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샀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3% 넘게 손실을 보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보게 되면 잠시만요. 종목명을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겠어요? 네, 삼성 SDI고요. 매수가는 79만 8천 원에. 네, 일단 네. 뭐 전체적으로 삼성 SDI를 포함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은 월요일과 화요일 날 굉장히 이제 명가암이 좀 바뀌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빠진 이유는 제너럴모터스에서 이 볼트라는 차종의 대규모 리콜.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은 부품을 납품했던 LG화학이 가장 직격탄을 크게 받았던.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반사수혜를 삼성 SDI 혹은 SK이노베이션이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LG화학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던 날이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제너럴모터스에서 이 리콜 대상을 조금 더 넓히다 보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산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영향이 미치겠는데라는 투자 심리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지금 밀어낸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삼성 SDI 가져가야죠. 뭐 이 기업을 가지고 뭐 고민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SDI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김기래 님이 아까 두산중공업 매매가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님이 한번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망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가져가세요. 네. 네. 일단 두산중공업은 더 가져가시는데 더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두산중공업 뭐 단순히 테마만 가지고 움직인 건 아니고 실적도 이제 회복이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뭐 매수 가격이나 비중을 알면 더 좋겠지만 일단 비중을 확대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아니 왜 좋다라고 하면서 왜 비중을 확대하지 않으면 좋겠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미 그 좋은 부분이 다 여기에 선반영이 되어 있어요.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비중을 확대해서 좋은 수익을 내기보다는 본절 혹은 약수익권에서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신규 매수는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 될까요? 네, 신규 매수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신규 매수할 거 두산중공업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규 매수하시고 싶은 종목들 있으면 노란톡에 참여를 하셔라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는 조금 피하고 보유자분들은 더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망한 종목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다고 설명하셨는데요.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이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이 그다음에 또 올라와 있을까요? 쫑이님이 또 도라꾸님도 실시간으로 두 분이나 입장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방송 중인데 잘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노란톡방에 계속 함께하시면 유망한 종목들로도 포트를 꾸려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라고 또 실시간으로 인사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종목 상담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바로 도와드리니까요.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낭냥무님이 HMM 이 종목 지금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HMM이고 매수가는 43,600원,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90%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파업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HMM 같은 경우에는 5%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게 비중을 이렇게 너무 많이 담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특히나 상승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상승이 이미 다 나온 상태에서 지금 조정권에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만약에 양봉이 나오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뭐 위험하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급락이 나온다라기보다는 35,000원 이하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그 위험한 부분에서 좀 바닥을 잡아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그대로 보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보유를 했을 때 만약에 올라온다면 저는 47,000원이 1차 그리고 52,000원 이상이 2차 목표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HMM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47,000원까지 1차 목표가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에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또 핵시디님도 새롭게 들어오셨고요. 도라꾸님이 큐라클에 대해서 57,000원 비중 4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었는데 큐라클님, 이 종목 손절 라인을 4만 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그 손절 라인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말씀 잘 드렸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큐라클에 대해서는 손절 라인 4만 원이라고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린이님이랑 또 가즈아님이 새롭게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가즈아님이 삼성 SDI 상당 감사합니다. 힘이 되네요라고 하셨고요. 도라꾸님도 지금 손절 라인 잘 들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신은성님이 오늘도 많이 배우네요라고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하시면서 이렇게 나도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이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어요. 네. 전문가님은 오늘 장에서 어떤 섹터를 좀 가장 눈여겨보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섹터 있을까요? 일단 뭐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로 저는 대답을 좀 드릴게요. 네. 결국에는 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100% 잡히지는 않는 상태에서 이미 많은 나라들이 공전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번 시즌까지만 해도 무관중으로 치러졌던 많은 스포츠 경기들을 이제 올해 시즌 들어가면서 관중들을 다 받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에 따라서 혹은 주마다 조금 이제 완화 정책이 좀 다르지만 이제는 노마스크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주까지 생겨난 상황. 우리나라도 지금 여전히 뭐 방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강도 높은 규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잡혀 나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은 백신 접종률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위드 코로나를 검토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만큼 저는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 보면 항공, 그리고 여행, 그리고 국내 호텔 면세 이쪽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위드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여행을 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더 걸려야 되니까 여행주보다는 저는 우선은 국내 여행 먼저 체크를 해서 LCC 저가항공이라든지 아니면 호텔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유명한 섹터들 알려주셨네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서 항공주, 여행주, 호텔주, 면세점주까지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전반적으로 주셨고요. 특히나 그 안에서도 또 줄여주셨습니다. LCC, 저가항공사 관련주들이나 호텔 관련주들 좀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섹터까지도 언급해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이라고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참고로 매주 화요일은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하니까요. 노란톡방에서 계속 함께하시면서 화요일마다 저와 함께 소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